안녕하세요. 호스트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가 혹시 자폐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폐에서 보이는 그 특성을 말씀드릴 건데, 이 특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자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전제 조건은 일단 두 가지. 첫 번째는 영유아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개월수마다 수행을 해야 하는 발달 과업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발달 과업 내용과 자폐 특성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지금은 이 발달 과업을 해야 되는 때니까 이 행동을 하는 건데, 이 행동을 하면 자폐라던데 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어느 날은 발을 세우고 막 걷기도 해요. 근데 이 시기가 신체적으로 발 뒤꿈치를 들고 걷기도 해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를 막 줄 세우기도 하는데 그 시기에는 그렇게 놀이를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자폐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의심이고 판단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서 해야 하는 발달 과업을 아시고 그 발달 과업은 자폐로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폐 특성을 가장 특징적인 특성만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입니다. 사회적용은 언어적인 측면이 있고 비언어적인 측면이 있는데, 먼저 언어적인 측면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라 하면은 청자와 하자가 말을 주고받고 오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같은 주제 안에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면 상대가 바꾼 주제를 따라가서 새로운 주제로도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은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귀여운 억양부터 점점 어른스러운 이제 일반적인 말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런 귀여운 말소리가 커가면서도 계속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러니까 동화 구연을 하듯이 혹은 만화 속의 대사를 말하듯이 억양이 굉장히 독특하게 유지가 되고 커가면서도 잘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비언어적인 측면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눈맞춤이 어려워요. 잠깐 보라고 한다면 눈맞춤을 하지만 금방 다른 데를 보게 되고, 이야기를 듣기는 듣지만 딴 데를 보고, 또 보라고 해도 잠깐 보고 눈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눈맞춤 외에도 비언어적인 표현, 사람이 얼굴을 표현을 했을 때 가령 웃거나 슬퍼하거나 화나거나 이런 표정을 취했을 때 아이들은 그 표정을 읽고 감정을 느껴서 본인도 그 표정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폐의 특성에서는 이 표현을 잘 캐치하지 못하고 감정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어떤 말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요. 보통 어떤 말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자신이 하는 거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그 주변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막 쳐다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애기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소리가 들렸는데 되게 잘 쳐다보고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애기 때부터도 크게 그 주변의 환경에 관심이 없다, 그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각이 예민하거나 둔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두가 또 예민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둔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봐온 바로는 예민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할 때 너무 둔해 라고 의심은 잘 안 해요. 조금 내가 순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둔했을 때는 의심 잘 안 해요. 하지만 둔했을 때도 의심을 할 수 있다. 예민한 거는 어느 정도 예민하냐면
청소기 소리, 공기 주입기 소리. 그 드라마 우영우에서 나왔던 것처럼 낙엽을 쓰는 그 뭐죠 그거 바람 막 뿜는 그 기계 소리. 그게 공기 주입기랑 흡사한 것 같은데 그런 소리. 그리고 이삿짐 센터에서 막 사다리차 소리. 그런 소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예민하다고 하는 거는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소리예요. 들어오면 안 돼. 아빠 이거 옷 입어라. 옷 가서. 어디까지 했지? 예민한 거는 싫어서 예민할 수도 있고 좋아서 엄청 집중을 할 수도 있어요. 노랫소리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시각적인 부분으로 반짝이는 거. 뭐 스피커가 있으면 그 스피커에서 불이 난다. 그거는 그 스피커 앞에 와서 불빛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늘을 보기도 하고 전구를 뚫어져라 보기도 하고 이 빛에 대한 자극을 굉장히 강구합니다. 또 촉각이 많이 관찰되는데 보통 쇄골뼈 쪽이 예민한데 이곳 외에도 이 촉각이 있는 귀 쪽부터 이 얼굴, 요 어깨, 목 간지러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엄청 싫어해요. 막 발버둥 칠 정도로 이 근처에 사람이 오기만 해도 엄청 싫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주제에 굉장히 빠져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이 특정 주제를 다루고 있을 때는 그 새로운 패턴, 그런 거에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제가 뭐냐면 뭐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색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엘리베이터, 뭐 어떤 단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문 잠그는 거,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빠져서 지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숫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영재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 할 때만 집중력이 좋고 착성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자폐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보이지만 자폐라고 의심하지 않으시고 그 자폐로 받아들이시지 못하시는 거죠. 못 받아들이시고 자폐 검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통합반이 아니라 일반반에 가서 담임 선생님도 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신다면 자폐 검사는 뭐 받는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니까 받아서 확진이 된다 그럼 빠르게 통합반에서 개별화 교육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일반적인 교육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성들이 보인다 하면 어느 정도 의심을 해보시고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의 선택으로 아이가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이를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 아이가 정말 의심이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 막 어떡하지? 진짠가? 라는 의심이 되고 내 아이의 개월수와 맞지 않게 너무 이걸 반복하고 있어. 어떡하지? 뭐 이런 내용이 있다 하시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께 꼭 물어보세요. 혹시 내 아이가 뭐 자폐인가요? 뭐 의심이 될까요? 그런 행동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하면은 담임 선생님들은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이미 다 의심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부모님께 못해요. 왜냐면 대부분 부모님께서는 받아들이시지 못하시고 부정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사가 먼저 의심을 하고
학부모님께 검사를 요한다면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잘 관찰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검사 받아보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검사를 받아서 자폐가 된다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뭐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알아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관찰을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놀아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관찰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관찰을 통해서 놀이를 계속 지속해주고 어떻게 연계해줄지, 어떻게 확장해줄지, 어떤 놀이 주제를 갖고 할지, 이 아이들의 관계들을 하나하나 다 파악하시면서 모든 특성과 모든 걸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는 의심이 된다, 내 자녀가 의심스럽다, 무조건 선생님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반대 상황으로 학부모님께서 교사한테 물어보기 전에 교사가 먼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먼저 얘기하는 경우는 대부분 거의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의심 잠깐 된다고 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선생님들은 아이와 긴 시간을, 하루 일과를 긴 기간 동안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학부모님께 먼저 얘기를 꺼낸다? 의심 이상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얘기를 꺼내시면 좀 더 진지하게 아이를 생각해서 검사를 빠르게 받아보시기를 저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병원에서도 물론 관찰을 하고 이것저것 시켜보고 검사를 이제 하겠죠. 부모님으로부터 검사제도 받기도 하고. 근데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제가 교사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아이들을 보다 확실하고 정확하게 보는 건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거는 정확한 개월수를 파악할 수가 있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겠죠,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이 개월수에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애가 지내고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장애통합반을 갈 수 있는 소견서를 주기도 하고, 확진을 줘서 장애 복지카드를 받아서 여러 가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 검사가 확실히 또 중요하겠죠. 내 아이가 언어, 인지, 사회성 한 가지라도 늦어요. 근데 그렇게 늦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한 가지만 늦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 가지가 늦기 시작한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발달이 늦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늦다 보면 이게 발달 지연이 되는데, 이 발달 지연인 친구들이 또 모두 자폐는 또 아닙니다. 흔히 70%가 자폐라고 하는데, 발달 지연이 자폐도 같이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자폐 성향을 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한 가지 영역이 느리다 그러면 전반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 근데 그 와중에 자폐 특성이 너무 다양하게 보인다 그러면 자폐 검사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아이가 혹시 자폐는 아닌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정말 자폐 스펙트럼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통된 부분도 있겠지만 아이들마다 자폐를 갖고 있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발달 과업, 이 시기와 자폐 특성과 맞물린다고 해서 무조건 자폐는 아니다. 이 부분을 아시고 자폐의 특성을 조금 더 알아보시면서 내 아이가 의심되면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